오늘은 회계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슈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루기도 하면서 이슈와 무관하게 재무회계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오늘은 회계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 포함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회계감사가 도대체 뭔지, 언제, 왜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누가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결과로 나오는 감사 의견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사 의견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는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안 되니 회계기표를 시스템에 넣기 전에 감사인인 회계사한테 미리 회계 처리를 물어보고 회신받은 대로 처리하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하고 찾아보고 싶은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찾아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은 회계감사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할 일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슈의 발생, 즉 감사인과 회사 간의 특정 회계 처리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차이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 이런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12월 말로 끝나는 사업연도를 가진 상장회사들은 3월 말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고,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는 일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감사 이슈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빨리 발행해야 합니다. 회계감사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행 주체에 따라 외부감사, 내부감사로 나눠질 수 있고, 수행 동기에 따라 법정감사, 임의감사로도 나눠질 수 있고, 또한 감사 대상도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회계감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미합니다. 이건 법정감사이기도 합니다. 회계감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외감법에 의해 실시되는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외부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를 의미합니다. 즉 공인회계사가 속해 있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입니다.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 외감법에서도 감사인의 정의를 회계법인 또는 등록감사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재무제표의 구성 항목은 이렇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외감법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외감법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의 대상인 재무제표는 경영진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를 회사가 준비한 백업 자료들을 바탕으로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배기구는 기업의 투자자로부터 수탁받은 자원에 대한 책임을 감시하는 이사회와 같은 기구를 의미하고, 경영진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 즉 대표나 회계 담당 이사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인이 회계팀에서 일을 하는 실무진인데, 본인은 실무진이라 재무제표는 경영진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니 대표님이나 회계 담당 이사님께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라고 하면 직장을 계속 다니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가 잘 작성되고 검토될 수 있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회계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재무제표의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볼 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정보 이용자들은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인 기업으로 투자하고 배분하게 됩니다. 이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란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견을 표명하면서 달성이 됩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의 대상은 외감법에 의해서 주권상장법인, 단기 또는 차기의 상장 예정인 회사, 그리고 직전 연도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들입니다.
외관법에 의해서 회계감사가 면제되는 회사들은 주로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4가지 조건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회계감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기업의 대상이 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은 외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나면 외부감사인은 이렇게 4가지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의견 거절,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3가지를 비적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즉, 적정 의견이 아닌 나머지 3가지 의견에 대해서 비적정 의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정 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가 회사의 회계정책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 표명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견 거절은 감사 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거절해야 할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즉, 회사에서 감사인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해서 회사의 자료가 모두 불타는 등 감사인이 자료를 충분히 볼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되는 의견입니다. 본 감사인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해서 재무제표가 오도 또는 왜곡 표시된 사실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다고 감사인이 판단했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정 의견은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조금 있거나 감사 범위가 일부 제한되었고 이런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 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거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명하는 의견입니다. 즉, 의견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은 적정 의견과 동일하지만 앞에 붙는 단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 안에 있는 재무제표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계감사를 할 때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 적정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때의 확신의 수준은 합리적 확신의 수준을 의미하고 굳이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80% 수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회계 증빙을 80% 이상 봤다거나 80% 이상의 숫자가 정확하다거나 이런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양적, 질적으로 충분하고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분기나 반기 때에는 보통 회계감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회계검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면 분기 검토보고서, 반기 검토보고서라는 표현으로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계검토에서 요구하는 확신의 수준은 제한적 확신이고 이때는 수치상 50% 수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80% 수준의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고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별로 없으며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자료에 대해서는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된 것에 대해서 발견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 의견은 재무제표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왜곡 표시의 발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적정 의견인 재무제표를 볼 때 이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을 가능성은 20% 미만이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먼저 거래소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거래 정지에 대한 통보가 올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은행에서 대출 제한이나 상환 요구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법상 해산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논의하기도 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기업들의 감사의견 현황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적정 의견을 받았고 부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었고 비적정 의견 중에서는 의견 거절이나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계 담당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판단이 회계 처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회계감사 받을 텐데 나중에 뜯어고치지 말고 미리 감사인한테 물어보고 시스템에 회계 처리하자. 이번에 감사계약 체결한 땡땡 회계법인의 담당 매니저 회계사님한테 물어보자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질문받은 담당 매니저 선생님은 질문 받고서 대단히 곤란해할지도 모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알려주기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알려주진 않고 전화통화로 귀띔 정도는 해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회계기준의 경우에는 원칙 중심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들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회계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감사인이 왜 곤란해할까요? 외감법에 의하면 외부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사의 담당자를 대신하여 작성해주면 안 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는 행위, 회계 처리에 대한 자문행위, 계산, 회계 분계, 회계 처리 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인 입장에서 본인이 작성한 재무제표 또는 본인이 제시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중이가 아니고서는 좋은 의견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감사인이 독립성에 위반된다고 표현을 하고 해당 감사인은 감사인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서 외부 감사인이 최대 3개년까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정감사인은 일반 감사인보다 현저히 높은 감사 보수를 제시하기도 하고 정말 혹독하게 꼼꼼한 회계감사를 하곤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발행이 된 감사보고서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고 싶은 감사보고서를 보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다트라고 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 회사의 정확한 이름을 입력하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회사의 명칭과 기간을 입력하고 나면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기공시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선택하면 그 안에 감사보고서가 첨부 파일로 붙어 있습니다. 만약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관련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를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이름을 쳤는데 기간을 맞게 입력했는데도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 규모에 미달한다든지 어떠한 이유로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바로 떴었는데 비상장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가 바로 뜹니다.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회계감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